기술과 물자 등을 국경의 장벽 없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세계화 시대. 각 민족 역시 지구촌을 왕래하거나 삶의 터전을 타국으로 옮겨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40년 넘게 미국에서 거주하며 차세대 한인들을 위한 한글과 역사 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순신 미주교육본부 설립자이신 재미한글 한국학교 협의회 이내원 전 이사장님, 자리로 모셔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에서 온 이내원입니다. 네, 백발이 정말 잘 어울리시는데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실례가 안 된다면 연세를 여쭤봐도 될까요? 금년에 81살이 됐습니다. 와, 하시는 일이 많으셔서 그런지 연세에 비해서 정말 정정해 보이시는데요. 아유, 그렇게 봐주시니 고맙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 거주하고 계신데 미국에는 언제 가신 건가요? 1975년도에 갔습니다. 와, 이주하신 지 벌써 44년이 됐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재미동포 사회에 좋은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글쎄.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주로 노력한 부분이 이제 교육하고, 그 다음에 장학제도, 장학사업,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어차피 저도 동포의 일원이기 때문에 네. 동포 운동에는 이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외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분야에서. 네. 어떤 식당을 또 운영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38살에 제가 미국에 갔는데요. 네. 가니까 우선 생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생계수단으로서 이제 서브웨이 샌드위치라는 걸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옆에 장소가 났는데 네. 건물주가 자꾸 자기 장소를 서브웨이 장사 잘 한다고 네. 옆에 장소까지도 쓰라고 자꾸 권고를 해서 네. 생각하던 끝에 그때 그 한식들이 없는 때가 돼서 그러면은 누가 곰탕 장사를 하면 될 것이다 싶어서 네. 그 말을 듣고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네, 한식당을 운영하면서 경로 우대제를 또 실시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하시게 됐고 또 결과는 어땠나요? 제가 사실은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거기 가서 네. 이게 그 음식 장사를 한다는 것이 전혀 생소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왕에 할 바에는 좀 뜻 있는 것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경로우대제를 실시를 했는데 이제 뜻밖의 반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 저항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거기서 봉사하는 웨이트리스 아가씨들이 네. 노인네들이 오시니까는 자리를 차지하고 시간을 많이 끌고 팁은 또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수입이 안 되니까 시간을 제한하자 이런 제안을 왔어요. 네. 그래 제가 뭐라고 이걸 답변을 했냐면 여러분들은 집안에서 부모님들한테 식사 대접할 때 언제 오면 되고 언제 오면 안 된다고 시간을 제한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게 어떻게 해서 효자가 되겠느냐. 네. 그래서 그건 안 되겠다. 그래서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밀어붙여서 인기가 날로 높아져서 노인들이 마침 거기가 자기네들 세상처럼 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노인식당 또는 어떤 사람은 효자식당이다. 뭐 이런 이름을 붙인 일이 있습니다. 네. 네. 이사님 덕분에 정말 물설고 낯선 외국에서 노인분들이 정말 큰 위안을 삼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좀 그 점이 보람으로 느낍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요즘은 너무 잘 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한인 이민들도 생활형 이민자들이 많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생활에 집착해서 집에 있는 부모들을 돌볼 그런 여유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노인들이 외롭기도 하고 음식도 설고 그랬었는데 상당히 그 위안들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네, 너무 멋지십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 회장이 하루는 뭘 갖다가 저한테 주는 거예요. 보니까 노인에서 표창장을 주더라고요. 와. 그래서 노인의 표창장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네. 네, 정말 큰 위안이 되셨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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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들도 가끔 그때 얘기들을 해요, 사람들이. 네. 샌드위치 전문점과 곰탕집을 얘기하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전문 요식업자이신가 이런 오해를 하실 수 있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네. 사실은 곰탕집을 하면서 경로우대를 한 것도 제가 미국까지 와서 이거 음식 장사만 하고 끝내는 것이 좀 서글픈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럴 바에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나 하는 게 낫겠다. 네. 그래서 했던 건데 다행히 노인분들이 참 좋아해 주시고 네. 주변에서도 긍정적으로 인정을 해줘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네. 이사장님께서 미국으로 이주하시기 전에 한국에서의 경력은 좀 어떠셨나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가정에서 쓰시는 이제 트리오, 네. 트리오를 만드는 애경 산업에 제가 트리오를 개발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 쉽게 이제 제가 화학 공장, 애경 산업에서 근무했던 화학 기술자였다는 걸 이제 아실 수가 있죠. 네. 네. 대기업에 근무하시다가 미국으로 이주를 하시게 된 건데요.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정말 뭐 어떻게 보면 가정사적인 얘기인데, 네. 뭔가 그 당시 공장에 다닐 때는 공장에는 이제 근로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근로자들하고 같이 이제 어울려서 활동을 하려면은 이 술을 많이 먹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집에 어떨 때는 그 몸을 잘 가누지를 못할 만큼 네. 이렇게까지 돼서 부축을 받고 들어가는 일도 생기고 그러니까 네. 제 처가 이거 안 되겠다 싶었는지 미국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술 취한 김에 가려면 가자. 그렇게 이제 정말 책임감 없이 대답을 했었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수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책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도 운명인가 보다 해서 한번 이제 가자 그랬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애경을 떠날 형편은 안 됐었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결정으로 떠났던 거예요. 네. 네. 대단히 미안하게도 됐었죠. 네, 이사장님은 재미한글 한국학교 전국 및 워싱턴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지금도 자문역을 맡고 계시는데요. 네. 또한 대한민국 대통령, 그리고 교육부 총리, 그리고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등 3번의 교육공로자 표창을 받으셨던데요. 남다른 실천을 하셔가지고 그런 좋은 상을 받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제가 이제 이제 우선 그 한국학교에 이제 한 20년을 이제 좀 도와드리려고 교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했는데, 네. 제가 이제 그렇게 거기에 집착했던 거는 다행히 제가 한국에서 이제 졸업한 대학이 사범대학이었어요. 네. 그런데 미국에 가서도 어떻게든지 한국 정부에 진 빚, 이제 사범대학 학생들한테는 이제 정부에서 주는 이제 수업료 특혜가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좀 갚기도 할 겸 네. 나도 교육계에서 조금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도 타고 그런데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결과가 왔었죠. 네. 재미한글 한국학교 운영 주체의식을 확립하시기 위해 애쓰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이제 옮긴 것은 제가 그것을 주창하다 보니까는 주인이 되려면 재정적인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본을 보여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행히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을 했는데 가게가 괜찮게 됐어요. 그래서 이익이 나는 대로 뭐 이제 그 연간 그 5,000불 정도씩은 자진해서 내면서 본을 보이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한국 교육에 대해서 가장 어렵게 생각했던 거는 주말 한국 학교다 보니까 네. 일주일에 토요일에 보통 5시간밖에 안 하는 거예요. 4시간 또는 5시간. 네.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을 쪼개서 이제 그 한글도 우리말 한글을 교육을 하고 또 이제 역사 문화도 정체성을 위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더구나 역사에 있어서는 한국과 미국의 역사 용어가 이해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네. 현지 학생들이라는 거는 본국의 문물을 전혀 모르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모양이나 그 용어를 영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역사문화교재 편찬위원장도 맡아가지고 교재를 만들려고 애를 써봤는데 참 그 점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본국 정부에 이거 영상교육을 해야 되겠다. 네. 영상교육을 해서 화면으로 비춰줌으로써 아주 그 학생들이 이해가 빠르고 잊어버리지 않고 속도감 있게 교육이 진행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건의를 했는데 본국 정부가 반응이 사실은 섭섭할 정도로 미미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교육원장 등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이런 문제는 좀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지화라 하면은 현지 사정을 정확히 청취하고 그걸 언어를 해주려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뿌리를 지키는 방법으로 언어와 역사 교육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텐데요. 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2002년부터 지금 2019년까지 동포 지원 활동을 계속 해오고 계시는데요. 그 활동 계기와 과정이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2007년에 위안부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위안부 문제가 대두가 돼서 이제 아베가 미 의회에서 연설하는 문제가 있었고 우리 동포들로서는 위안부 문제를 세계 인권 문제화하기 위해서 미 의회에 이 인권 문제 청원을 들어가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아베의 저 연설을 반대를 하는 운동을 벌였는데 이것이 그 동포들이 처음 있는 일이고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에 광고를 해야 되는데 광고 비용 모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그 자진해서 그때 1,000불을 광고비를 기증을 함으로써 동포들한테 이런 운동에도 돈이 들어가는 거구나. 그러는 거를, 그런 메시지를 던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달아서 동포들이 이제 성금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문제를 거뜬히 해결했고, 제가 그렇게 한 이후에는, 뭐냐면, 우리 동포들이 미국에서 살지만, 우리의 뿌리인 우리 역사 인식에 충실해서 동포들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네. 그 다음에 2014년에는 이제 동해병기 운동이라는 게 버지니아에서 있었고
그 이제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성공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한인으로서 느껴야 될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버지니아 리치몬드가 이제 버지니아의 수도인데 네. 거기까지 가는데 의회에 입장하려면 추운 새벽 5시, 6시에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2시간 가서 네. 의회에 참관을 하게 됐는데 저는 거길 3번을 꼬박 따라다니면서 의결 과정을 봤거든요. 네. 봤더니 버지니아 역사상 처음으로 갤러리가 꽉 차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와. 동포들이 이 버스 3대를 동원해서 사방에서 들어오는 바람에 그러니까 미 의원들이 제가 보니까 눈이 둥그레졌어요. 이게 웬일이냐 그래가지고 그 얘기는 뭐냐면 동포들이 미국 사람들이 한인 동포들의 이 열기가 너무 압도당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미국 의원들은 아주 정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 잘못 건드렸다가는 내 차기 당락에 영향이 있겠구나 이런 의식들이 들었다고 판단해요. 네. 그러니까는 이거 한인들 이거 무시할 수 없구나. 네. 그래서 가결되는 그 동력이 거기서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거기서 자만을 할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동포들이 미국 주류사회 정치 활동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네. 본국에 있는 동포들은 또한 미국 동포들이 본국 정부나 본국 동포들이 원하는 방향을 이루지 못할 때 미국의 힘을 이용하는 천병으로서 동포들을 활용할 수 있다 하는 2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반드시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워싱턴에는 고종 황제가 국권이 이제 한말의 국권이 흔들릴 적에 이 국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외교력을 활용해야 되겠다 해서 대미 외교의 그 전초 기지로다가 거기다 대한제국 공사관을 설립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국권을 잃으면서 1910년에 이 일본에 강탈당하다시피 해서 폐쇄를 당한 일이 있죠. 그거를 이제 우리 한인들이 그 이민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서 그 건물을 회수하는 그런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모금 운동도 하다가 모금은 진척이 많이 안 됐었지만 그 운동으로 인해서 본국 정부나 동포사회에 그 대한제국 공사관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리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포들의 모금 운동은 성공을 못했지만은 이 본국 그 해문화재청에서 나서 가지고 이 건물을 회수를 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이제 재미한국학교 이사장으로서 전국 이사장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이 공간을 재개발해서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동포 간담회도 한 서너 차례 열었습니다. 그때마다 전 나가서 무슨 주장을 했는가 하면은 이 교육관은 2층은 이제 원형 복구를 하지만 3층은 재공관 당시에는 그 공관원들의 삶의 그 공간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거기가 나니까 그 공간을 활용해서 교육관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습니다. 네. 왜 제가 그 주장을 했냐면 그 건물에는 소위 가스라 테프트라는 미략에 얽힌 슬픈 사연이 맺혀 있어요. 네. 그 미략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시다시피 일본이 청일 전쟁에 이어서 아무도 이길이라고 예상을 못했던 러일 전쟁까지도 승리를 함으로써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때 미국이 느낀 것이 필리핀을 미국의 영토로 이제 식민지로 갖고 있었는데, 아, 이거 일본 사람 잘못 봤다가는 일본이 필리핀까지 괴롭히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태프트라는 국방장관을 일본에 파견해서 가스라라는 그 당시 총리, 일본 총리하고 비밀 협약을 하게 한 거예요. 그 비밀 협약이 뭐냐면은 네. 미국이 일본이 조선을 집어삼키지 못해서 이제 안달을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일본한테 한국의 지배권 우선을 인정을 할 테니까 그 대신 필리핀은 손대지 마라 한 이런 비밀 협작 외교가 바로 가스라 태프트입니다. 근데 이 협약에 의해서 고종 황제가 네. 이 대미 외교로서 국권을 회복하려는 게 맥힌 거예요. 이렇게 슬픈 역사가 맺혀 있으니까 이것을 낱낱이 기록을 해서 세계 외교가에 이렇게 나쁜 협작 외교를 하면 약소 민족이 이렇게 비참한 그 고통을 겪는다 하는 것을 가르쳐서 이러한 나쁜 행태가 다시 발생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동포 학생이나 동포한테는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은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는 우리 아픈 역사를 되새겨서 다시는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계기를 만들자 이렇게 주창을 했는데 사실은 본국 정부가 해줄 것처럼 말하더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본국 정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엄중한 항의하는 오피니언을 신문에 게재했던 바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적 당위성으로 본국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또 많은 변화를 일으키셨는데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변화가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한테는 생물학적인 아버지, 어머니라는 생물학적인 부모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화와 역사라는 나를 탄생시킨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역사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옳겠는가, 이거를 늘 생각하는 그런 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활동으로 미국 사회에서의 반응은 어땠는지 또 이렇게 불이익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된 거는 뭐냐면은 내부의 투표권을 가진 힘을 외교력이 막지 못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들이나 본국 정부나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그 대결의 결과라 이거를 인식을 하고 미국 동포들은 정치력 신장 운동에 주력을 해야 되고 불이익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는 전혀 관계를 안 해요. 그리고 제가 관장했던 미국 한국 학교를 불이익을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저 자신이 거기를 한국 학교를 순수 종묘 못자리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열세들이 미국에는 침입을 못해요. 동포들이 이미 일본하고 싸운 그 경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인식을 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매수당한다거나 일본의 침투를 허용하는 것을 우리 한국학교 교사들이 절대 용인을 안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국학교는 장차 본국에 대해서도 중요한 외교 역군으로 일할 잠재력을 갖고 있는 그룹들이에요.
이거는 본국 정부가 대단히 유의해서 뭔가 그 인지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보건대는 본국 정부가 이런 점을 집중해서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한국 외교력이 살아나는 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재미동포들이 미국 네. 사회에서 자리를 당당하게 잘 잡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앞으로 재미동포들이 정치 참여 활동을 어떻게 이어나가면 좋을지 이런 정치 참여 활동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솔직하게 자평을 하면은 제가 미국 동포로서 스스로 평가를 한다면은 재미 동포들도 각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능성은 분명히 확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은 유태인식 동포 발전 방향을 택해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유태인은 미국 인구의 2%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대법관은 9명 중에서 3명을 차지하고 있어요. 30%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의 부자들의 약 20%를 유태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과 2%의 유태인이. 그리고 대학에 가보면은 대학교 총장 교수들 거의 30-40%가 유태인이에요. 이렇게 막강한 그 능력을 발휘하는데 저는 우리가 유태인을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데 유태인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정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돼요. 왜냐? 유태인들은 유태교라는 단일교 때문에 이게 엄청난 뭔가 결집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불행하게도 그렇게 강력한 그 결집력을 발휘하는 그런 뭔가 뭔가 그 사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 이제 이순신을 대신하는 건데, 그러니까 유태인만큼은 못하지만은 우리가 유태인을 따라가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투표율을 보면은 유태인들이 한 사람을 2사람 취급해요. 유태인 한 사람을 보통 사람의 2사람하고 맞먹는 거로 평가를 해서 자기네들 스스로가. 왜냐? 보통 사람들의 투표율은 40 내지 50%밖에 안 가는데 유태인들은 투표율이 80 내지 90% 나갑니다. 꼭 2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1대2의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는 못 가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 투표율이 60 내지 70%는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투표율 올리기를 열심히 해서 이제 정치력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으로 학생들을 많이 이주를 시키는 것이 이게 또 미국 정치력 신장의 길입니다. 네. 이게 한국 외교력을 보강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한국과 예를 들어서 일본의 대결에 있어서 시간이 가면은 한국이 이기게 돼 있어요. 왜 이기느냐? 아시다시피 한국 국민들은 해외에 나가더라도 장사만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현지에 정착을 합니다. 현지 주민이 되면서 현지하고 친화력을 발휘하면서 세계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장사만 합니다. 가서 물건 팔고 하지 가서 사는 거는 안 해요. 이거는 일본은 지금 내리막길을 가는 것이고 한국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확산기류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여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는 현지에 나가 있는 동포들이 역사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자기 뿌리, 자기가 난 나라를 생각을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이 세계화에서
우리 이 조국을 간접적으로 돕는 그런 이제 뭐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국에 있는 동포들이든 세계 어느 곳에 있는 동포들이든 현지에 가서 자기 생활만 하는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나한테는 우리 역사에서 비롯된 이제 그 국가적인 조국에 대한 의무도 지어져 있다. 이런 의식들을 갖고 이제 일을 하면은 우리는 좋은 결과를 이제 거둘 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한국인이라면 국내외 모든 한국인들에게 정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을 참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저는 이거는 제가 여태까지 아주 확고한 소신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재주는 없지만은 동포들을 어떻게든지 일깨우려고 기고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기대만큼 효과는 크진 않지만 그렇다고 실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그동안 우리 역사 인식들이 참 부진했습니다. 한국 교육당국의 역사 교육을 사실은 부실하게 다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불과 나라의 역사가 200여 년밖에 안 됐는데 그걸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짧은 역사를 얼마나 갈고 다듬고 자부심을 하는지 역사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구한 환웅, 단군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역사를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 자신을 재정립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신의 인격의 완성도가 너무나 완벽한 거예요, 이분이. 세계 어디에다 놔도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그 정도로 훌륭해요. 제가 하는 이순신 인성교육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하는 거. 오늘날의 세계 교육사조가 골고루 갖춘 시민을 양성하는 게 지금 세계 교육사조 아닙니까? 여기에 이순신이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순신을 배워라. 그러면은 인성교육이 해결이 난다는 거예요.